다시 말해서 이란의 통제된 분노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14발을 날리든 140발을 날리든 그 쇼는 이제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진짜 군사적 옵션을 작동 중이다라는 거죠. 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보수 진영, 자유 진영은 진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전면전은 피하고 체면은 챙기려는 자들.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재명인데요. 온갖 센 척을 다 하고 있지만 가장 비열하고 겁쟁이가 아닌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는 걸 모르고 왕따로 나토에 불참 통보를 한 것도 문제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문에 오라까지 했는데 안 간다라고 개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는 시차 조율 실장인 위성락을 데리러 보낸 건 겁쟁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일방적 승리로 중동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외교부는요, 친이란 논평을 냈죠. 나토 불참하는 이재명은 트럼프한테 완벽히 찍혀버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전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에 휴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므로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가 이른바 12일의 종식한 인내심, 용기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이 난리 발광을 피우지만 이거 길게 못 간다. 길어봤자 2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틀이 앞당겨졌습니다. 12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고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트럼프 이 어휘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말로 사람을 이제 움찔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매력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핵심 시설이 초토화된 뒤에 이란이 보복에 나섰다라고 국영방송이 빵빵 터뜨리고 마치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송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동 최대 미군 기지 중 하나인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공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14발을 쐈습니다. 한 발은 이미 비껴나서 바다로 떨어졌고요. 근데 결과는 뻔하겠죠. 14발 중에 13발이 요격되었습니다. 신경도 안 쓰는 카드 하나는 바다로 떨어졌고 인명피해는 전무. 이미 미군의 10,000명을 대피시킨 상황이었고 카타르와 미국 사이에는 사전 조율도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에 어느 쪽으로 미사일 발사할 테니까 그거 좀 가오 좀 잡아줘 이렇게 한 거죠. 이번 요격은 사실상 국내 여론을 위한 체면치레 쇼였습니다. 이란의 국영방송 그러니까 이란의 실질 전쟁 능력은 완벽히 바닥을 드러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심화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적의 총알이 빈 껍데기일 때는 기회지만 우리의 대가리가 빈 껍데기일 때는 그것은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그 뒤에 빵빵한 큰 형님 우주 최강 미군을 보여줬고요. 미드나잇 해머, 일명 이란 뚝배기 깨기, 그 다음은 북한 뚝배기 깨기라는 무서운 예고를 남긴 상황에서 도대체 한국은 뭐하고 자빠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사일 14발 그런데 맞춘 것은 허공이다 라는 겁니다. 이란의 이번 공격 표적이요. 카타르 도하 외곽에 위치한 아루데이드 공군 기지입니다. 이것은 미 중부 사령부의 핵심 거점으로 한 10,000명 정도 미군이 상주하는 곳인데요. 전략 욕충지입니다. 뭔가 센 척하려고 여기를 타겟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카타르 당국에 따르면요. 이 공격 직전에 다수의 미사일이 상공에 요격되었고 지상 피해는 전무했다.
그리고 카타르 외교부는요, 이란의 공격을 자국에 대한 안보 침해로 간주한다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란의 국영 방송 압도적인 응징이다라고 포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좀 비슷하죠. 그런데 미국은 이미 해당 기지를 사전에 비워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복을 예상했다. 병력을 철수시켰다. 이 정보력과 대응 능력이 작동했다.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느낌 오죠?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미국은요, 이란의 가오를 살려주면서 또 앞으로도 조롱을 했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미리 알려줘서 땡큐 하다라는 말을 했죠. 트럼프는요, 상대의 약점이 보이는 순간 물어뜯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등을 보이는 순간 뭐 달려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 사전 통보된 보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전면전이 두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이란이 있다라는 거죠.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다룹니다. 이란의 공격 전에 카타르를 통해 가지고요, 미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으며 이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율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요, 전면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그저 국내 시위와 반정부 정서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용 미사일을 쏜 겁니다. 실제로 이란은요, 미국의 공격으로 자국의 핵시설 그리고 혁명수비대 지휘체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 당국에 따르면요, 이 항공우주지휘부, 말이 거창한데 그냥 혁명수비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제거되었고 테헤란은 지휘 공백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란 자체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위에 누가 있냐? 이 종교 지도자 알리 헤메네이가 있습니다. 요거와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헌법 위에 김정은이 뚱돼지가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노는 친구들이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신정 체제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그리고 3,000명의 성직자들, 그리고 공화국 수비대 10만 명, 이 덩어리가 전 국민 9천만의 국민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스라엘 급습으로요, 뭐 다 죽인 거 아닙니다. 진짜 머리 잘 썼죠. 혁명 수비대, 공화국 수비대 있죠. 거기에 대가리들만 암살을 했습니다. 국민의 4분의 3이 이 하메네이 지도부를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게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이란 자체에 대해서 위태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사실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전쟁도 2주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게 뽑힌 대통령입니다. 오히려 개혁적이죠. 지금의 이 신정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성의 히잡 착용에 대해서 좀 완화한다라든지 여성 인권,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는 쪽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도부가 이제 못 견디는데 저는 한 6개월 내에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여기서 끝낸다?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 살짝쿵 지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 이란의 이 재밌는 그림에 대해서 시나리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메시지 강력합니다. 침묵은 끝났다. 세죠? 저는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방부는요, 이번 사태 이후에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자, 지금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서 살짝 뭐 14발 날리는 거, 오케이, 벙커버스터 14발 떨어뜨렸죠. 그거에 대해서 14발을 날린 겁니다. 오케이, 이란 너희네들 뭐 가오 살리는 거 뭐 이 정도 내가 봐줄게. 어차피 미사일 날려봤자 다 터트려 버리니까 오케이 해. 그 다음은 절대 없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란의 상징적 미사일 공격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시설과 이 혁명수비대 인사에 대해서 정밀 타격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암살하겠다, 니네들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나 다 알아. 이 메시지가 처음에는요, 뭘 알겠어? 이 정도로 나 잘 모를 거야. 내가 지금 숨어 댕기는 벙커가 몇 개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어디 숨었는지 정확하게 알고요. 너무 웃긴 게 혁명수비대의 대가리들 있죠. 이 최고 참모진들 집 앞에 이 모사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편지를 다 날렸습니다.
니네들 어디 숨을지나 뻔히 알고 있고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다 알고 있고 니네들이 가족 숨겨봤자 내가 다 찾아낼 거야. 그런데 그 편지가 이제는 공포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기투항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의 통제된 분노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14발을 날리든 140발을 날리든 그 쇼는 이제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진짜 군사적 옵션을 작동 중이다라는 거죠. 적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보수 진영, 자유 진영은 진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충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최강 군사력과 강한 지도자가 만나서 제대로 밟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허상만 남은 체면치레, 여기에 한국이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미사일 공격, 빈 총알을 허공에 쏜겨 전면전이 감당이 안 돼서 보복했다는 이미지만으로 연출된 통제된 쇼, 국내용 쇼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이란이 허약함을 보였고 백기투항을 했다라는 사실인데 이 와중에 제대로 방어 못하고 이재명 정권이 나토 정상회의를 불참을 하고 대한민국 외교를 사실상 고립시키고 친중, 친북, 똥꼬에 줄 서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저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점점 군사 실무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미국에게 전자권 환수라는 명분 아래에 방위비 부담에 대해서 회피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트럼프입니다. 한미 동맹을요 고무줄 외교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 대가가 혹독할 겁니다. 왜냐? 상대가 트럼프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란처럼요 총도 제대로 못 쏘고 보복 쇼나 하고 있는 국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실질 외교, 실질 안보, 실체 동맹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북핵을요 2주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란을 보면서 지금 국제사회는 박수를 쳤고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 숨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결단에 설 준비가 되었냐라는 거죠. 이 좌파들의 착각은 늘 똑같습니다. 상대가 자기 수준일 거라는 그 착각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